오늘도 지푸라기 연구소에는 사연이 도착했는데요. 안타까운 사연이 도착해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거 작가님이랑 위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 박사님, 구 대표님. 저는 올해 33살이 된 체인지 그라운드 애청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좋아했던 저는 실용음악과에 진학하여 작곡을 공부하였고 학원 강사를 병행하며 프리랜서 작곡가로 활동하였습니다. 저의 20대는 삶의 큰 목표라던가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이 단순히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는 막연한 안도감으로 하루하루를 살았고, 열심히 곡을 쓰다 보면 언젠가 나의 음악을 사람들이 알아주겠지 하는 막연한 희망의 시간만으로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체인지 그라운드를 알게 되었고, 그저 흐르는 대로의 삶이 아닌 나의 인생과 미래를 스스로 설계해서 이뤄가고 싶다는 생각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데일리 리포트도 작성해보고 추천해주신 책들도 읽고 체인지 그라운드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챙겨보고 마음을 다지며 살게 된 지 약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평생 한 길만 보고 걸어왔던 저에게 이 3년은 아주 값진 경험들을 한 시간이었습니다. 음악 교육 프로그램으로 사업자 등록이란 것을 해보고 홍보와 마케팅에 대해 공부하고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한 방법들을 터득하려고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였습니다. 사연을 보내셨던 다른 많은 분들처럼 다이나믹한 변화는 아니지만 제 스스로 점차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을 느끼며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뚜렷한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 음악학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작년 12월 20일 학원을 오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4일 후 12월 24일 저에게 믿을 수 없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회사에서 일하던 도중 추락하여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연락을 받았을 때는 이미 돌아가신 이후였고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이별에 지옥 같은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셔서 가족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던 아버지는 누구보다 성실히 일하고 열심히 사셨던 분입니다.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 연락이 안 됐던 어느 날 저희 가족이 경찰서까지 찾아갔을 정도로 평생 한결같이 가족과 일밖에 모르시던 분이셨습니다. 혹시라도 노후에 자식들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며 더 최선을 다해 일하셨고 늦은 나이에도 좋은 조건으로 스카웃받았다고 행복하게 이직을 한 지 한 달 만에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추락한 높이는 고작 3m였습니다. 안전장비만 착용했었어도 이런 참담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높이인데 회사에서는 신생회사이기 때문에 안전장비를 구비해 놓지 못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였습니다. 아빠를 많이 닮아 불안함에 취약한 성격을 가진 저는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국에 밖에서 마스크를 벗는 것도 극도로 경계하고 손소독제가 항상 주위에 있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불편해서 안 해도 자신은 안전장비를 꼭 챙기고 일한다던 아빠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일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지 생각하면은 참을 수 없이 괴롭습니다. 그리고 이직을 했던 아빠의 선택이 안전장비가 없는 일터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며 일할 수밖에 없었던 그 결과가 이렇게도 가혹하다는 사실에 인생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말이 이렇게 무서운 말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본래 행동보다 생각이 많고 두려움과 불안도 많은 저라서 사소한 선택도 어려웠던 제가 이제 막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뭐든 해보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자꾸 인생이 무서워집니다. 이제는 습관이 되었던 일기도 스케줄러도 아무리 마음먹고 쓰려고 해도 잘 되지 않아서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밝게 그려놓았던 미래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기분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혹시라도 나의 선택이 나비 효과를 일으켜 태풍이 되어 나를 덮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했던 사건 사고들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뉴스와 신문에서 보았던 심지어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았던 나쁜 일들이 언젠간 저에게 찾아올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어떤 것도 선택하고 행동할 자신이 없어지는 저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존경하는 두 분의 조언을 듣고 나면 어떻게든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께 귀감이 될 만한 좋은 성장 사연으로 글을 써서 도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털어놓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또 한 번 도움을 받게 되네요. 항상 감사합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최근에 온 사연인데 뭐 어떤 것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위로를 해드리면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딸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죽었는데 우리 딸이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뭔가 불안하고 내가 고통의 원인이 되고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행복하게 못 살면 전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진짜 누군가의 딸의 아빠잖아요. 그냥 제가 대신 말씀해 줄 수 있는 거는 행복하게 사는 게 아빠가 바라는 거지, 이렇게 막 노심초사하면서 전전긍긍하는 거는 진짜 아빠가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아빠가 아니어도 확실히 말해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살면서 이것뿐만 아니라 뭘 해도 위험도 있고 뭔가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 결과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냥 너무 그거에 또 막 이렇게 뭐가 망하지 않을까? 이 불안함이 너무 많으면은 될 일도 안 돼요, 그냥요. 근데 생각보다 또 별일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저는 그게 있어요, 공포가. 비행기 탈 때마다 이 비행기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몇 년 동안 뉴스에서 그냥 비행기 떨어졌다는 뉴스가 안 나오잖아요. 뭐 몇십 년 전에 나왔죠. 저는 그래도 여전히 비행기 솔직히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그렇게 해서 죽을 거면 그냥 내가 죽을 운명이었나 보거나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죽을 수 있고 저렇게도 죽을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을 어떻게 온전히 더 사냐 그다음에 내가 주변 관계를 더 어떻게 갖냐 그래서 더 집중하게 되는 그 끝이라는 게 있다는 게 인생에 왜 사고로 죽든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진짜 늙어서 죽던 결국 누구나 다 죽거든요. 그래서 그 끝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딸이 있어서 더 진지하게 더 진짜 사랑을 담아서 얘기해 드릴 수 있는데 아빠는 이 33살 애청자님이 정말 슬프게 살아가는 거를 절대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 사연 들어서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저도 딸이 있으시니까 고약가님도.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저는 이분이 이거를 그래도 극복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에게 또 이 사연을 보내셨기 때문에 이게 이거만으로도 희망이 보이거든요. 그럼요. 근데 바닥 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그거를 이제 헤쳐나가려는 작은 그런 의지가 있으시니까. 근데 그 시작은 신 박사님 말씀하신 것도 똑같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빠가 내가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는가. 근데 저희는 이제 저희 부모잖아요. 정말 모든 거를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게 자식입니다. 근데 그 자식이 나 때문에 행복하게 못한다? 그것만큼 괴로울 게 없을 거예요. 그럼요. 그럼 하늘나라에서 모든 부모가 마음이 똑같을 그렇죠.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우리 아빠가 원하는 게 무엇일까라는 것으로 먼저 시작하는 게 전 베스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정말 이것저것 다 하기 힘들 때에는 또 다시 하나부터 해나는 거예요. 하나부터. 그래서 동시에 뭔가를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사연 보냈던 것처럼 본인이 지금 당장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가장 만만해 보이는 거 하나부터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확장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신박사님 비행기 말씀하셔가지고 비슷한 게 뭐냐면 항상 이제 두 가지가 있어. 저는 하나는 뭐냐면 이게 통계를 생각하는 거죠. 이게 내가 비행기 탈 때 위험하잖아.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 통계 해보면 제가 자동차 탈 때는 이게 크게 위험하다는 생각 아무도 안 해요. 아무도 안 해요. 솔직히요. 근데 마일당 따지면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요. 나는 자동차 탈 땐 그런 생각을 덜 하는데 비행기 탈 때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통계를 통해서 그래 내가 이때도 겁먹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확률적으로 덜 벌어지겠구나. 또 그 확률을 보면은 되게 로또랑 되게 비슷해요. 야 내가 살면서 100% 로또 낸다 생각 안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이겨내는 경우도 많이 있고 두 번째로는 저는 이제 신앙이다 보니까 밤마다 기도하는 것 중에 뭐냐면 저 말고 우리 그 가족들 지켜달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신앙을 떠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넘기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에서 어떤 불안함이 계속 오잖아요. 그러면은 중요한 건 인생을 받아 넘기는 방식이 중요한데 때로는 통계로, 때로는 얘기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때로는 누군가의 뭐 신이나 이걸 의지하면서 이 오는 그 불안한 그런 마음들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을 어떻게 넘기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방식이 다양한 방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사연 읽으면서 눈물이 너무 또 날 것 같아서 걱정 많이 했는데 잘 참았는데 이분이 이제 성장 사연으로 글을 써서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데 마음씨가 착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사연도 도움이 돼요. 왜냐면은 이분 저 만나본 적 없고 이분 이름도 모르거든요. 근데 그래도 의지할 때가 어디 진짜 지푸라기라도 우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는 되게 큰 메시지고요. 저는 반대로 이 영상을 뭐 10,000명이라도 20,000명이라도 보실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보신 분들 끝까지 보신 분들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여기까지 보셨다면은 그냥 이 친구 사연자님 힘내시라고 그래 이게 한마디씩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힘들 때도 누군가 우리가 도와줄 수 있고 우리는 그런 공동체라는 걸 서로 확인해 가면서 가족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고 어떤 국가에 속해 있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디서 누가 왜 사는지도 모르겠지만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 우리가 남이 아니다. 우리는 서로 의지할 수 있다. 조금이라도 마음을 줄 수 있다.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응원과 위로를 네.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그래서 듭니다. 진심으로 다시 벌떡 일어나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계속 이렇게 잘 하실 수 있도록 좋은 콘텐츠도 많이 만들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미친 코로나만 좀 끝나면은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많은 분들이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무료 행사로 많이 만들어서 더 그냥 말로만 이렇게 떠드는 그런 콘텐츠가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진심을 다해서 서로를 보듬고 그다음에 오프라인에서 그거는 이제 물리적 공간적 제약이 있겠지만 거기서도 더 유대를 많이 키울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또 뭐 상장 사연도 좋고 고민도 좋고 의지하고 싶으면 좋고 그냥 알리고 싶은 사실 있으면은 뭐 다 좋습니다. 저희한테 보내주시면은 제가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